건강을 위해 쌀밥 대신 매일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내놓은 곳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잡곡밥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최근에는 잡곡 소비량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잡곡밥에는 쌀밥에 부족한 마그네슘과 철아연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와 비타민 E 등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잡곡밥에 잘못 넣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뒤에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전에 건강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추가로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잡곡밥에 넣어서 암에 걸리고 합병증 유발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현미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제대로 씻지 않아 무기 비소가 남아있는 현미입니다. 비소는 물과 흙, 공기, 식물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독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기 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의 무기 비소가 몸에 쌓이면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흙과 물 등에 있던 무기 비소가 현미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미의 무기 비소 농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무기 비소 농도가 기준치 아래라도 좀 더 신경 써서 현미를 씻는다면 소량 남아있는 무기 비소를 더욱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니 꼭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현미를 잘 씻어서 무기 비소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단계가 적어서 무기 비소 농도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백미보다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물에 담가 여러 번 헹구고 현미 양보다 6배 많은 물을 붓고 1시간 동안 불리고요. 불린 현미 양보다 1.5배 많은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현미의 영양소는 95% 이상 유지되면서도 무기비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몸에 좋다고 해서 잡곡만으로 밥을 지어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잡곡만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게 건강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잡곡밥을 드실 때는 백미와 함께 드셔야 잡곡밥의 효능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백미와 혼합하지 않고 잡곡으로만 밥을 지어 먹으면 한 끼의 식이섬유의 양과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즉 하루에 3끼 모두 잡곡밥으로 드시게 되면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의 3배를 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과도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수소 탄산가스가 생기며 장을 자극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면서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려면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7로 맞추는 것을 권장드려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65세 이상 장년층, 6세 미만 소화는 백미 비율을 좀 더 늘려 1대9 정도 비율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게 되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교수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가지 잡곡을 혼합해 밥을 지었을 때 플라보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 이상 곡물을 혼합할수록 항산화 물질 함량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잡곡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식이섬유도 과다 섭취하게 돼서 그렇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따라서 잡곡밥을 지을 땐 잡곡의 종류를 5가지 이내로 제한하고 백미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잡곡밥 중에 한국인이 즐겨 먹는 현미밥 제대로 먹는 방법은요. 현미밥을 먹을 때는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나 견과류 그리고 멸치를 곁들여 먹는 게 중요한데요. 현미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저해해 미네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항산화 성분인 피트산은 현미의 주 건강 성분인데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당을 낮추며 중금속, 중성지방 등을 배출해요. 그런데 피트산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잘 결합해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현미의 피트산을 섭취하게 되면 미네랄이 빠져나갈 수 있기에 해조류나 견과류, 멸치 등을 섭취해서 미네랄 보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현미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를 첨가하면 현미밥의 효능이 배가 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따르면요. 밥물에 소주 2잔을 넣어 현미밥을 지으면 일반 물로 조리할 때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 증가했다고 해요.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인데요. 알코올이 현미 속 폴리페놀 성분 함량이 더 많이 빠져나오게 돕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넣어 현미밥을 지으면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 이유는 알코올이 섞인 물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 더 빨리 끓기 시작하는데요.
끓는 시간이 길어져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밥에 소주를 넣으면 취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주를 넣고 끓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모두 날아가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잡곡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특히 현미를 중심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현미에 들어있는 무기비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기에 백미를 씻을 때보다 더욱 여러 번 씻으셔야 하고요. 잡곡밥을 만들 때 사람에 따라 백미를 섞어 넣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백미 비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잡곡밥을 만들 때에는 5가지 이내로 하셔야 하고요. 현미밥을 지을 때는 소주 2잔 정도 넣으시고요. 현미밥을 드실 때에는 해조류나 견과류, 멸치를 곁들여서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